자, 지금 6강에 지금 풍자와 해악으로 사설시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나다 다 같이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공통점 대충 느낌 뭡니까? 가나다 전부 다 봤을 건데 전부 다 임에 대한 그리움과 관련되는 거죠. 그죠? 임에 대한 그리움과 관련되는 그런 사설시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가부터 들어갑니다. 의 못 오던다. 또 나오네, 니은다. 그러니까 의 못 오는가 이렇게 봐야 되죠. 의 못 오는가, 무슨 일로, 자 무슨 일로 못 오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님이 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자, 너 오는 길에 길 우회, 그 길 위에 무쇠로 성을 싸고, 자 성에다 세모, 성 안에 담 싸고 담 세모, 담 안에 집 짓고 집 세모, 집 안에 두지 두고 두지 놓고 두지 세모, 두지 안에 괴를 놓고 괴 세모. 자, 괴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고 쌍배목 외걸새 세모, 용거목 자물쇠 세모, 수기수기 잠갔더냐 내 의글이 아니오더냐. 됐습니까? 자, 전부 다 뭘 하고 있는 거죠? 세모는 임이 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결국 임과 나 사이가 가로막혀 있는 거니까 일종의 방해물로 봐주시면 되겠죠. 방해물로. 왜 그리 안 오냐고. 성에 갇혔나? 성 안에 있는 담에 갇혔고 담 안에 또 집 안에 갇혔나? 집 안에 두지에 갇혔나? 두지에 괴짝 안에 갇혔나? 쌍배목 걸쇠 용거목 자물쇠 그냥 열쇠입니다. 자물쇠로 꽁꽁 묶여 있느냐? 왜 그리 안 오냐 이거죠. 됐습니까? 자, 중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법 뭐가 있죠? 표현법 열고 또 그치, 연세가 나와야지. 연세. 내가 원하는 답은 연세입니다. 연세. 물론 뭐 과장도 되겠죠. 과장도 되고 뭐 되겠지만 연세 보입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성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연세법이 사용되고 있더라. 됐죠? 그죠? 자, 내 의글이 아니오던다 아니오더냐. 자, 부분에서는 지금 오지 않는 임에 대한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마지막 종장에 한 해도 12달이요 한 달 30달이었니 날 보라 올 할리 없으랴. 할리는 하루를 말해. 날 보러 올 하루가 없는가 이 말이죠. 서리법이 되겠고, 역시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임에 대한 원망을 서리적 표현으로 드러내주고 있다더라. 자, 여기서는 점층법 사용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층법이 사용되고 있을까 없을까? 자, 여러분 오른쪽에 1번 문제 잠깐 봐봐. 1번의 3번 보기에 나다는 가와 달리 점층적 표현을 활용해서 시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했거든. 그럼 가에서 점층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이 보기가 상당히 좀 애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애매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건데 점층이 반대가 뭐였죠? 정강이었잖아. 자, 범위적인 면들은 어떻게 돼 지금? 점점 줄어들잖아. 그죠? 이미 오지 못하는 이 범위적인 면은 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명히 정강이 맞습니다. 정강법. 그런데 이미 오지 못하는 상황의 정도를 보시면 뭐야?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미 오지 못하는 정도의 크기는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점층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죠? 이미 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점층적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안으로 들어갈수록 강도가 더 세지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문제에 약간 좀 오류가 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시조를 이야기할 때는 학교에서 점층으로 말하는지 정강으로 말하는지 정확하게 잘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한번 이런 것들은 일단 우리 그 책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점층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그런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줄어드는 정강 쪽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게 풀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아갑니다.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외해 맥에 쫓친 가토리안과, 자,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외, 산이죠. 산에서 매한테 쫓기는 가토리가 까투리를 말합니다. 아는 마음을 말하죠. 자, 그럼 까투리의 마음. 자, 까투리는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황이네. 그죠? 자, 매한테 쫓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잖아. 그 다음에
대천. 자, 큰 바다 한가운데 1천석 실은 배. 아마 쌀을 한 1,000석 정도 실었나 봅니다.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자, 이 뭔지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뭐 잃어버렸대. 노도 잃고 닷도 잃고 농총도 끊기고 돛대도 꺾이고 치도 빠지고. 자, 바람까지 불고 물결치고 안개가 뒤섞여 찾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 만리 남았는데 사면이 거뭇 어둡 천지 정막 까치노을이 떴는데. 자, 파도도 많이 치고 까치노을이 뜨면 보통 이제 태풍이 온다라는 그런 징조입니다. 자, 거기다가 수적이 뭐죠? 해적이죠. 해적을 만난 도사공의 안. 도사공은 뱃사공을 말합니다. 어쨌든 도사공도 역시 마이너스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도사공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자 성어하면 뭐 하면 될까? 설상가상 하시면 되겠죠? 도사공은 설상가상, 안 좋은 일에 안 좋은 일이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도사공도 어쨌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설상가상의 반대는 뭐랬죠? 좋은 일에 좋은 일, 금상첨화라고 했습니다. 같이 세트로 기억해 놓으시고. 금상첨화. 자, 마지막 종정에 엊그제 님 여위 내 안. 이 안이란 단어도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안은 마음을 말하죠. 엊그제 님 여위 내 마음이야. 어따가 가을하리요. 가을하리요. 계절 가을이 아니라 비교하겠는가 이 말이야. 그렇다면 화자도 플러스 마이너스. 화자는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런데 누구 마이너스가 더 크다? 내 마이너스가 더 크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다른 대상과의 자, 비교입니까 대조입니까? 다른 대상과 지금 비교하는 거야 대조하는 거야? 비교죠. 대조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그죠?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뭘 한다? 내가 인과 이별한 내가 더 슬프다는 거잖아. 화자의 정서를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작품. 이것도 뭐 계속 봤죠. 자, 개를 열화문이라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자, 개. 열화문이란 것은 10마리가 조금 넘게 이런 뜻인데요. 자, 요 개처럼 얄미우랴. 요 개처럼. 자, 그럼 얄미운 이유가 나오겠죠. 자, 미운 님. 자, 내가 싫어하는 님이 오면은 꼬리를 회회치며 띠락 내리띠락 반겨서 내닫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걔가 되게 반가워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든대. 그리고 고은님, 아까 고은님 나왔었죠. 사랑하는 님이었죠. 사랑하는 님이 오면은 뒷발을 버동버동 물었다 놨다 캉캉 찢어서 돌아가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이 있으랴. 자, 너는 개를 말하겠죠. 너한테 줄 것이 있겠는가. 자, 그러면 개는 뭘 나타내느냐. 개에다가 세번 쳐버릴게요. 자, 개는 뭐 원망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겠죠. 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개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개가 싫어하고, 개가 막 찢어대고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의 사실은 이제 숨은 뜻은 뭐냐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한테 관심을 안 가진다. 요겁니다. 그래서 개를 보고 우리는 원망의 대상도 되겠지만은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괜히 개한테 화풀이하는 거다. 자, 책임 전가의 대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책임 전가의 대상. 서경별곡에 보시면 그 사공 나오는 거 있죠. 그거나 뭐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원망의 대상은 누구냐 이거죠. 고은님이죠. 이 고은님이 바로 뭡니까? 실제 원망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고은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한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고은님이 실제 원망의 대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 걔가 좋아하는 사람 누굴까? 밥 주는 사람 좋아한댔죠. 밥 주는 사람. 그죠? 그러면 밥 주는 사람이면 이 걔랑 같이 살고 있는 뭐 남편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을 싫어하는 거야. 네. 그리고 다른 걔가 짓는 사람은 뭡니까? 아주 낯선 사람을 보고 짓잖아.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딴 남자인데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디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가을 작품 보시면요. 자, 창내고자, 창내고자, 인해 가슴에 창내고자. 자, 내 마음에다 창을 내고 싶답니다. 자, 뭐가 보입니까? A, B, A 보여야지. 창내고자, 창내고자, 인해 가슴에 창내고자. 또 뭐도 보입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여기서 나오죠?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왜? 내 마음에다가 창을 낸다잖아. 하나의 물건처럼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그 기억 부분에 기억은 창만 돼 있나? 창내고자, 창내고자, 인해 가슴에 창내고자, A, B 요거랑 그리고 발상 표현에서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거 두 가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장 부분은 문의 종류들을 쭉 나열합니다. 권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표종지, 투들, 배문고세, 크나큰 장돌이를 망치로 뚝딱 박아서 인해 가슴에 창내고자. 뚝딱 나왔으니까 음성 상징어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따가 답답할 때면 여다져 볼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하느냐. 이게 지금 창문을 여닫으면서라도 마음에 있는 시름을 해소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창의 기능은 뭡니까? 창은 시름을 해소시키는 수단으로 볼 수 있고, 자, 생각해봐.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 생각으로 한다면 여기서는 전혀 웃기지 않습니다. 그죠? 웃긴 내용이 아닌데, 이런 마음에다가 창을 내서 이 시름을 이겨내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역시 이런 웃음을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현실에 대한 좌절, 체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 체념했으면 이 답답함을 빼낼 이유가 없잖아. 그냥 계속 답답한 채로 있어야지 좌절하고 체념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시름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요걸 다르게 말하면 현실의 시름을 웃음으로 승화한다. 똑같은 말이죠. 웃음으로써 그것을 이겨낸다, 승화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작품. 나작품도 뭐 간단하죠. 여기서 나작품은 요 물것에다가 세모만 쳐두겠습니다. 물것 세모 쳐두시고 거기다가 탐관오리 하나 적어둘게요. 탐관오리. 뭐 대충 뭐 벌레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벌레들이 전부 다 내를 물어. 결국 탐관오리가 나를 괴롭힌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일신이 살자 하였더니 물것 때문에 못 살니로다. 못 살겠다. 피격 같은 가랑니. 뒤에는 뭐 볼 건 없습니다. 그냥 쭉 봅시다. 그냥 가랑이 아시죠? 이 들은 봤죠? 보진 않아도 보리알 같은 수통리는 아주 좀 통통한 그런 일을 말합니다. 듀린이, 자, 굶주린 갓간니, 안에서 막 깨어난 그 다음에는 이제 벼룩 이야기가 나와. 잠벼룩, 굵은 벼룩, 강벼룩, 외벼룩, 기는 놈, 뛰는 놈의 비파 같은 비나사끼, 비나가 빈대를 말해요. 빈대새끼. 사령 같은 등해아비, 갈따귀, 있습니다. 벌레입니다. 스미야기 뭐 사마귀 같은 벌레. 센바퀴, 누른바퀴, 바퀴벌레, 누른바퀴. 바금이, 거저리, 뭐 다 벌레야. 부리가 뾰족한 모기, 다리 기나헌 모기, 다리가 긴 모기. 여윈 모기, 살찐 모기. 그리마 뭐 지네 같은 겁니다. 뭐 뾰롱이 다 벌레야. 자, 주야로 빈때 없이 물거니 쏘거니 빨거니 뜯거니 심한 당비로는 피부병입니다. 피부병에 더 어려워야 고약하구나. 자, 중간 부분에서는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다양한 벌레들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탐관오리의 수탈을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 중에 차마 못 견딜 것은 온유월 복다림에
복달인, 복더위를 말합니다. 온유월 복더위에 쉬파리인가? 그러나 18일도 역시 탐관오리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작품이 나오는데요. 다작품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는 두 개입니다. 뭡니까? 기억납니까? 하나는 대화체고요. 하나는 뭐죠? 현학적. 자, 요 단어 두 가지는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대화체와 현학적. 요 단어를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누구와 누가 대화하는 겁니까? 자, 장사꾼과 그리고 어떤 손님이 그 대화를 하는 부분이고, 현학적이라는 게 뭡니까? 현학적이라는 것은 자, 어려운 한자어의 나열을 말하는 부분이죠. 고전시에서 현학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혹시 고전에서만 쓰이는 단어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대시나 현대소설을 보는데 거기에서 현학적 표현을 통해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작품에 이런 한자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갈게요. 자, 덱드라 동난지사오. 자, 이건 누가 하는 말입니까? 장사꾼이 하는 거야. 동난지라고 해서 오른쪽에 뜻이 나와주고 있죠. 계젓을 말합니다. 계젓. 간장, 게장 이런 거 있죠. 덱드라 동난지 사세요 라고 하는 거야. 자, 요까지가 장사꾼의 말. 저부터는 손님들의 말입니다. 장사꾼아, 너의 황후 물건 귀 무엇이라 외난다. 자, 그거 뭐라고 외치는가? 사자. 자, 외골 내역부터 다시 장사꾼. 자, 이 물건을 소개하는 겁니다. 보다시피 한자가 많죠? 겉은 딱딱하고 안은 고기야. 양목. 자, 두 눈이죠. 두 눈이 상천 위로 향해 있고, 개를 생각해 보세요. 개 옆으로 그 바다에 있는 개. 두 눈이 위로 가 있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작은 다리가 8개, 대아리 큰 다리가 2개. 청장으로 만들면 아사사삭 소리나는 동난지 사세요 라고 어렵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종장에서 손님들, 장사꾼아 거북이. 자, 어렵게 이 말이야. 어렵게 말하지 말고 그냥 계절시라고 해라 해서 이런 현학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현학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비판받는 그런 단어인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물건을 괜히 좀 있어 보이게끔 말하려고 장사꾼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막 띄어서 이야기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리는 거죠.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지. 자, 그게 다작품에 해당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요. 자, 56쪽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워낙 많이 봤죠. 워낙 많이 봤습니다. 자,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다 앉아 있습니다. 두꺼비 세모, 파리 동그라미, 그 밑에 중장에 백성골 네모치겠습니다. 자,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앉아있다. 건너산에 바라보니까 백성골이 떠있더라 이거죠. 자, 두꺼비를 나타내는 게 뭐였습니까? 탐관오리였습니다. 탐관오리였고, 자, 파리를 나타내는 게 백성이었습니다. 백성. 자, 백성골이 나타내는 게 뭐였죠? 중앙관리 또는 외세를 나타낸다고 했죠. 어쨌든 두꺼비보다는 센 놈이야. 두꺼비가 약자 앞에서는 아주 의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너산에 바라보니까 저기 누구야? 저기야 백성굴이 또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 말에 뛰어내렸는데 자빠졌답니다. 그죠? 자, 이게 초장, 이게 중장이죠. 자, 마지막 중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쳐라. 자, 마침 이런 뜻이야. 날쌘 나였기 망정이지 어혈질 뻔하게라. 자, 피멍들 뻔하게라 했구나 이 말인데, 자, 우리 초장과 중장 볼게요. 이 초장과 중장에서는 알아두셔야 될 게 있다. 주제적인 면으로 본다면 가렴주구 볼 수 있겠죠. 주제적인 면으로 본다면 가렴주구가 되는데, 가렴주구 뜻이 뭡니까? 탐관오리의 가혹한 횡포였습니다. 하나 더. 자, 여기에서 화자는 화자가 뭘 하고 있는가? 시적 대상을 뭐 하고 있죠? 관찰하고 있단 말이야. 관찰. 그죠? 자, 여기서 시적 대상은 뭐였습니까? 두꺼비였다고. 두꺼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자, 여기서 화자는 작품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초장과 중장만 가지고 봤을 때 화자는 작품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작품 밖에 있습니다. 자, 작품 밖에 있다라고 가야고. 왜? 안에 있다, 밖에 있다의 기준은 뭐였죠? 난의 우리라고 했습니다. 난의 우리. 초장과 중장에서 난의 우리가 없다고. 그죠? 없으니까 화자는 밖에 있는 거야. 자, 하나 더. 여기서 이 시적 대상 두꺼비를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중장에서 보시면 희화화 시키고 있죠. 희화화. 자, 희화화가 뭐였습니까? 빠릅니까? 안 빠르죠? 희화화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거야. 자, 중장 부분에서 두꺼비가 그 백성고에 보고 놀래가지고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두 마리 자빠졌단 말이죠. 우스꽝스럽게 묘사했다는 거죠. 자, 이런 희화화를 통해서 가지는 효과는 뭡니까? 풍자와 조롱의 효과를 당연히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풍자와 조롱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뭐도 됩니까? 뭐 해악도 되겠죠.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 그죠? 자, 참고로 CF 할게요. CF. 자, 이걸 만약에 이 작품을 초장과 중장 부분을 우리가 소설로 바꾸었습니다. 소설로 바꿨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의 시점은 뭐가 될까? 내가. 자, 작품 밖에 화자가 있으니까 시점은 뭐가 됩니까? 3인칭 시점이죠. 3인칭 시점은 두 개죠. 관찰자냐, 전지적이냐. 뭐겠습니까? 3인칭 관찰자 맞습니까? 아닙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 돼야 된다. 왜 그럴까? 뒤에 두꺼비의 심리가 나왔잖아. 어느 부분에서 가슴이 끔찍하여. 그 디귿 부분에서 가슴이 끔찍하여 나오잖아. 끔찍하여가 깜짝 놀라서 이 말이야. 그러니까 두꺼비의 심리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관찰자 시점 하면 안 되겠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 돼야 됩니다. 어느 장르의 문제로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줘야 되는 거겠죠. 소설로 만든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자, 됐습니까? 자, 만약 종장 볼게요. 종장에서 화자는 작품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화자는 작품 안에 있더란 말이야. 뭘 통해서 할 수 있죠? 날쌘, 날랜, 낼시망정. 낼시망정이 나엽기 망정이지 이런 뜻이야. 나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나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화자는 작품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화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화자의 변화가 생기는 시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얘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독특하다는 거죠. 즉 초장과 중장에서의 시적 대상이 종장에서는 화자로 바뀌는 조금 독특한 구조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 요 시조 가려주고 이렇게만 배우지 마시고 다양한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EBS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또는 저기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종장과 관련돼서 주제는 뭡니까? 허장성세죠. 허장성세. 두꺼비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라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 이거 죽이면 되는 거죠. 하나 더 할게요. 자, 두꺼비는 나 정도 되니까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 그렇다면 자기 합리화와 관련되는 한자성어도 알아두셔야 된다. 뭐라고 하느냐?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나자에 밭전자에 끌인자에 물수자 내 논의 물대기 제 논의 물대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 논의 물대기가 자기 합리화 아전인수에 해당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나 작품 들어갈게요. 이 본인들이 복습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자꾸 중얼거려야 됩니다. 이걸 막 외우라는 게 아니라 중얼거리면서 이건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뜻이고 이렇게 말로 해보셔야 됩니다. 말로 자꾸 해보시면 이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자, 나 작품도 역시 여러분들이 봤던 그런 작품이 될 겁니다. 자, 님이 오면 하거늘. 자, 님이 온다고 해서 저녁밥을 일지어 먹고 일찍 이런 뜻이죠. 일찍 지어 먹고 자, 중문에 나가 대문에 나가 지방 위에 치달 앉아서 이수로 가액하고 했는데 이수로 가액하고 그 밑에 뜻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멀리 볼 때 어떻게 하죠? 손을 이마에 얹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마에 얹고 자, 오는가 가는가 누가? 주체는 누구죠? 임입니다. 임께서 오는지 가는지 건너산을 막 바라보고 있었어. 근데 거머히뜰 서 있거든. 자, 꺼먹고 흰 게 뭔가 서 있더란 말이야. 저게 님이로다. 화자는 저걸 님으로 봤어. 그래서 벗어내 벗어서 품에 품고 신을 벗어서 손에 쥐고 자,
곤배, 님배, 님배, 곤배, 천방, 지방, 지방, 천방. 자, 그거 한번 주셔보겠습니다. 곤배, 님배, 님배, 곤배, 천방, 지방, 지방, 천방. 자, 요건 뭐냐면 허둥거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죠. 뭐 의태어입니다. 의태어. 허둥거리는 모양. 곤배, 님배, 님배, 곤배, 천방, 지방, 지방, 천방. 진대, 마른데, 진대, 진곳, 진흙탕 같은 곳이야. 진대, 마른데 가리지 말고, 가리지 않고 월렁충창 건너가서. 자, 월렁충창 밑줄. 월렁충창은 우당탕탕 이런 뜻이야. 그렇다면 얘는 의성어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렇다면 얘들은 소위 말해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효과는 뭐냐? 당연히 생동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져갈 것이고, 하나는 뭡니까? 요 말 써도 됩니까? 되겠죠?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렇게 막 허둥지둥거리고 우당탕탕해서 이렇게 하고 있냐고. 그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월렁충창 건너가서 정옛말 하려 하고. 자, 정옛말이라는 것이 뭐 정이 넘치는 말, 뭐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뭐 이런 말이겠죠. 자, 이렇게 이런 말을 하려고 견눈을 흘끗 보니 상년 7월 사흘날, 상년은 작년에 말합니다. 작년 7월 사흘날 갈가 벗긴 주추리 3대가 살뜰히도 날 속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소재는 주추리 3대. 자, 그러면 주추리 3대가 하는 것은 뭐냐? 자, 역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임착속 뭐야? 임으로 착각한 소재입니다. 임착속, 임으로 착각한 소재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주추리 3대의 어떤 역할이 뭐냐? 똑같죠? 정서 부각이라는 거죠. 어떤 정서? 그만큼 임에 대한 그림이에요. 간절한 그리움이라는 이 정서를 부각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서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사용된 어떤 시어를 써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음성 상징어와 주추리 3대 이런 소재들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그 밑에 살뜰히도 나오죠? 살뜰히도. 자, 이 살뜰히도란 단어는 내가 무조건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살뜰히도. 자, 살뜰히도의 원뜻은 뭡니까? 원뜻은 잘도 또는 뭐 알뜰하게 뭐 이런 뜻입니다. 알뜰하게 또는 뭐 사랑스럽게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뭐 좋다했던 개념으로 이 살뜰히도가 쓰여야 되는데, 봐봐, 내 입장에서, 화자 입장에서는 주추리 3대가 지금 아주 사랑스럽게 좋게 느껴집니까? 아니잖아.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 잘도 날 속였구나, 이 말이야. 따라서 뭐 반어법에 해당된다는 거죠. 살뜰히도가 나오는 열의 한 9작품은 대부분 다 반어법에 사용됩니다. 반어법.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반어법, 살뜰히도 요 단어 나오면 반어법, 요걸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고전 시간에서 반어법 나온 거 2개 배웠습니다. 앞에 했던 거 뭐 있죠? 뭐 할 때 반어법 하되 내가 복습 안 하면 안 된댔죠.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울 작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본인들 학교가 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된댔나? 이렇게 공부하면 다 까먹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결국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말짱 꽝이야. 이렇게 공부하라고. 이렇게 남들 이만큼 하는데 남들 뭐 하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앞에 거 복습하시라고. 하루에 10분씩 투자해가지고 복습하시라고. 복습을 해야지 앞에랑 연결이 될 거 아니야. 연결 안 되면 망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죠? 복습하셔야 됩니다. 10분 15분 투자해가지고 했던 거, 오늘 했던 것만 보는 게 복습 아닙니다. 복습은 내가 항상 뭐부터? 처음부터. 그리고 점점 처음부터 보는 속도가 빨라질 거란 말이죠. 정석가에서 봤습니다. 정석가. 그리고 앞에 불가능한 상황 나오고 유독하신 님과 이별하겠다는 부분에서 거기서 반응법 나오겠죠. 님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거죠. 기억해 놓으세요. 앞에 거 꼭 복습하고. 자, 모쳐라. 또 모쳐라네. 마침 밤일세 망정, 밤이었기 망정이지 행여 낮이런들, 낮이었으면
남 우일 뻔하기라. 남들이 웃을 뻔했구나. 이런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 가서 자 57쪽 갑니다. 자, 요거 두 개만 하면 되죠? 요거 두 개만 하고 잠깐 쉴 테니까 이거만 참으세요. 자, 귀돌이 저귀돌이 어이쁘다 저귀돌이. 자, 이것도 보입니까? 뭐가 보여야 되나? A, B, A 보여야지. 귀돌이 저귀돌이 어이쁘다 저귀돌이. 자, 여러분들은 중세국어 시험도 쳤으니까 알죠? 어이쁘다 뜻이 뭡니까? 불쌍하다. 이런 개념이죠? 의미의 이동이었습니다. 모르면 다시 한 번 더 적어놓고. 자, 귀돌이 저귀돌이 불쌍하다 저귀돌이. 어인 귀돌이가 지는 달 새는 밤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지 혼자 울어내어. 사창은 비단 창문이란 뜻인데 주로 여인들이 거처하는 방을 말합니다. 사창 여웬잠은 살짝 든 풋잠을 말합니다. 풋잠을 자 풋잠이 들었는데 살뜰이도 깨우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살뜰이도 또 나오죠. 반어가 나와야 돼요. 같이 반어가. 내가 지금 풋잠을 들었습니다. 겨우겨우 잠들었어. 그런데 귀뚜라미 소리 듣고 내가 깼단 말이야. 그럼 귀뚜라미가 사랑스럽게 좋게 느껴집니까? 아니잖아. 그럼 여기도 역시 살뜰이도는 반어가 된다는 거죠. 그죠? 두어라 제 비록 미물이지만 누가 그 귀뚜라미가 무인동방이라는 것은 독수공방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인동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화자의 상황을 알 수가 있겠죠. 임없이 홀로 외로워하고 있다는 거. 무인동방에 내 뜻 알리는 너뿐인가 노라. 자, 여기서는 종합적으로 볼게요. 자, 일단 귀뚜라미를 대하는 태도를 볼 건데 초장, 중장, 종장에서 다 다르더란 거야. 초장에서는 뭡니까? 예쁘다라고 했으니까 초장에서는 귀뚜라미를 불쌍하게 보더라. 자, 불쌍함 또는 우리가 연민의 대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연민의 대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장에서는 뭡니까? 내가 겨우 잠들었는데 나를 깨웠다고 짜증나잖아. 그러면 뭐야? 원망의 대상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종장에서 뭘 했습니까? 독수공방하고 있는 내 뜻 아는 것은 쟤밖에 없어. 자, 동병상련의 대상으로 봐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귀뚜라미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얘는 일종의 뭘로도 볼 수 있냐면 감정이입의 대상으로도 볼 수 있겠다. 왜 귀뚜라미가 울고 있는 모습은 결국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과 겹쳐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왜 마지막 종장에서 내 마음 알아주는 것은 귀뚜라미 하나뿐이라잖아. 이제 그래서 귀뚜라미와 서로 하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마지막 작품이죠. 나 작품 봅니다. 자, 시어머님이라고 불렀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표현상으로 따진다면 대화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청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시어머님 이 말이죠. 며느락이 나빠서 며느리 싫어서 벽바을 구르지 마오. 벽바을이라는 것이 이제 바닥을 말합니다. 바닥을 구르지 마세요. 우리가 주로 막 짜증나고 싫을 때 발이 막 동동 구른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며느락이 나빠서 싫다고 막 바닥을 구르지 마라. 빚에 받은 며느린가? 빚 대신에 받은 며느린가? 값에 쳐온 며느린가? 돈 주고 사온 며느린가? 자, 밤나무 썩은 등걸에 회초리 나니같이 알살피신 시아버님. 알살피신 그냥 앞에는 필요 없고 그냥 매서운 시아버지. 볕뺀 쇠똥같이 대종고신이 말라 빠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좀 깐깐한 이런 말입니다. 깐깐한 시어머니. 그 다음 3년 결혼 망태에 새 송곳 뿌리같이 뾰족하신 시누이. 그러니까 앞에는 이게 뭡니까 서민들의 어떤 작품이다 보니까 그 소재로 사용하는 것도 전부 다 서민들의 어떤 물품들을 나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디노? 망태 이런 것들은 굳이 단어 뜻은 알 필요 없고 신우인데 아주 뾰족하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좀 성격이 모관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 신우이. 그다음 당피 가론 밭에 돌피나니 같이 샛노란 외꽃 같은
피똥 누는 아들 하나 두고라고 했는데 당피는 좋은 곡식을 말합니다. 그냥 좋은 곡식이 있는 밭에 돌피는 안 좋은 곡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피하고 돌피는 대조라고 봐야 돼. 당피는 좋은 곡식. 그러니까 좋은 곡식이 있는 밭에 안 좋은 곡식이 난 외꽃 같은 외꽃, 뭐 오이꽃을 말하는데 피똥 누는 아들. 이 아들은 누군가? 지 아들의 의미보다는 남편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편. 옛날에는 그 신랑이 더 나이가 작았죠. 꼬마 신랑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면 시대 식구들은 전부 다 뭐 어떤 상태가? 다 상태가 안 좋아. 마이너스야. 그죠? 그리고 마지막 동장에 건밭이라는 것이 기름진 밭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진 밭에 멋꽃이라는 것이 맥꽃을 말하는데요. 이 기름진 밭에 맥꽃 같은 뭐라 해야 되나 며느리. 그러니까 맥꽃은 며느리야. 며느리는 지 모습은 플러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시댁 식구들은 전부 다 뭐였습니까? 마이너스였다고. 너가 다 마이너스인데 나는 플러스인 나를 어디를 그렇게 나빠하시는 거? 어디를 그렇게 나빠하십니까? 아유 뭐 예나 지금이나 이런 어떤 고부간의 그런 갈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얘가 뭐 시댁 식구들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나 지문은 그렇다면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나타내주고 있는 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사설 시조로서 삶의 애환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역시 짧게 끝냈습니다. 자.